굿드라이버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지도와 티맵 그리고 현대 순정 내비게이션을 비교를 해서 저희 집에서 사무실까지 대연동 굿드라이버까지 가는 코스를 한번 촬영을 할 건데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가다가 길을 제 마음대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약간 멍텅구리가 되면서 조금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티맵, 네이버 지도,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경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경로대로 가면은 사실 다 갈 수가 있거든요. 최적의 길을 안내를 해주긴 하는데 중간에 내가 실수로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과연 어떤 내비가 가장 잘 안내를 해주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수영교차로나 아니면은 광안대교 아니면은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보통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저는 평소 출근하는 길은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한 번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테스트를 해봐야 하니까 지금은 저는 일부러 서면 쪽으로 연산동 서면 쪽으로 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티맵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를 지나가서 우회전을 해서 강변 쪽을 타고 가라고 하는데 자, 유턴을 하라고 나옵니다. 티맵은 시작부터가 이제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이가 GPS가 연결이 안 되어서 인식을 잘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마 큰 길을 이용을 해서 저기 스타벅스 있는 DT 쪽으로 해서 가라고 나오네요. 이거는 자, 지금 전 길을 완전히 잘못 들었습니다. 자, 250m 앞에서 홈플러스 앞에서 좌회전을 하라고 티맵과 네이버 지도는 안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차선을 변경해서 3차로로 들어갈게요. 여기가 직좌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현대 순정 내비게이션도 동일합니다. 지금 전부 다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가라고 하는데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이거는 11km가 남았다고 표시가 되고 티맵은 10km가 남았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예상 도착 시간도 조금 다릅니다. 전부 다 추천으로 한 거예요. 뭐 최소 시간이라든지 그런 기준 없습니다. 전 사실 개인적으로 순정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습니다. 네, 순정 내비게이션을 포함을 시켜야지 할 수 있는 자동차 옵션들이 요즘에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은 선택하지 않는데 요즘은 무조건 하는 게 좋더라고요. 옛날보다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티맵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서 있었으면은 제가 길을 막았겠네요. 저는 직좌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떨어졌네요. 자, 2차로로 주행을 하면서 또 추천 길을 저는 무시해서 가보겠습니다. 어느 길로 안내를 하는지. 티맵 같은 경우에는 자, 바로 제 탐색이 들어왔고 여기서 갈라지네요. 네이버 지도는 다시 P턴을 해서 가라고 하는데 티맵도 P턴을 하라고 하네요. 차선을 변경을 해서 전부 다 P턴을 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뜨고 있습니다. 저는 연산 교차로까지 직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탐색도 느리네요. 순정이 재탐색하는 게 조금 느렸고 자, 여기서 이제 갈라지게 되네요. 지금 티맵 같은 경우에는 연산 교차로를 지나서 양정 서면 방향으로 안내를 하는데 지금 네이버 맵 같은 경우에는 계속 P턴을 시키고 있어요. P턴을 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뜨고 있습니다. 자, 순정 내비게이션이 네이버 지도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맵은 지금 현재 어디를 안내를 하냐면은
600m 가서 다시 좌회전을 해서 연산동에서 토곡 이제 연산 이마트 쪽으로 지금 빠지라고 나오고, 네이버 맵은 연산 교차로에서 P턴을 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뜨고,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은 문영 교차로까지 직진 점포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조금 놀라운 사실은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일부러 틀리게 가는 건데, 일부러 틀리게 해서 가려고 생각했던 경로가 문영 교차로까지 가서 점포대로 유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황령터널 쪽으로 가라고 하는 코스인 것 같고, 지금 티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대연동이 이쪽 방향에 있거든요. 이쪽 방향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빨리 붙어 가라고 하네요. 그렇네요. 얘는 제가 믿었거든요. 사실 제가 고속도로 탈 때는 네이버 지도를 씁니다. 그리고 제가 카메라라든지 이제 뭐 맛집이나 이런 거 검색을 할 때 네이버에 많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조금 즐겨 쓰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티맵이 모르는 도로를 갔었을 때,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는 티맵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한번 어기게 되면은 티맵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한번 볼게요. 원래는 여기 좌회전이 안 돼요.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600m 가서 좌회전을 해서 다시 이 도로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옮겼는데 우리 네이버 지도는 계속 우회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초행길에 제가 길을 잘못 들었다 하면은, 네, 결국 지나쳤으면은 그 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네이버 지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틀리게 되면은 그 틀린 순간 최적의 위치 장소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네, 고집입니다. 이거는 한번 볼까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뜨네요. 너무 돌아갑니다. 16km 남았고 8km가 남았습니다. 갑자기 2배가 되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은 9.5km가 남았고 티맵은 8.2km, 네이버는 16km. 사람들이 티맵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냥 길대로 따라가면은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비슷하게 세팅이 되고 대부분 다 뭐 경로가 비슷한데, 이렇게 틀렸을 때, 잘못 들어왔을 때 알려주는 거는 다 다르네요. 네, 사실 저는 이거 테스트를 해볼까 말까 했는데 해보길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티맵은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돼서 다시 직진을 할 겁니다. 이제 티맵은 순정 내비게이션과 동일하게 표시가 되고 있고, 우리 네이버 지도는 조금 다른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택시분께서 너무 확 들어오시네요. 저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1.3km에서 문영교차로, 아마 양정 지나서 이제 10시 11시 방향으로 문현 교차로 쪽으로 지금 빠져야 된다라고 티맵은 설명을 하고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도 동일하고 우리의 네이버 지도만 네, 보자. 아하, 그냥 이 큰 길을 따라 쭉 가라고 표시를 하네요.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 이 네이버 내비를 사실 조금 믿었는데, 역시 그냥 고속도로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틀리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지도를 추천을 해드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티맵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티맵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전 사실 얘가 제일 안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기술, 네, 순정이네요. 그래도 순정이네요. 비싼, 여기서 아마 가장 비싼 녀석인데, 보통 내비게이션 옵션으로 추가하면 100만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뭐 다른 옵션들이 추가가 되기도 하지만 티맵과 순정 내비게이션이 동일한 경로를 안내를 하고 있어요. (400m) 앞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고, 티맵에서는 10시, 11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해야 된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도 동일하게 300m 앞에서, 네,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버스 전용 차로고, 1, 2차로, 3, 4차로. 이런 게 순정도 많이 나아졌네요. 그런 반면 우리 네이버 지도는 조금 다른 길을 안내하죠. 서면 부전시장 쪽으로 직진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부산에 거주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운전을 해봤는데, 네,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전시장 서명 쪽이 지금 보면은 빨간색 표시가 보이시나요? 차가 정체가 되거나 막혀 있다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곳으로 안내를 하는 걸 보면은 네이버 지도가, 네, 조금 믿을 수 없는 그런 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순정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는 이유가, 터치식으로 되어 있지만 뭔가 자료나 검색을 했었을 때 티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저희 굿드라이버라고 검색을 하면은 나와요. 그리고 네이버 지도에도 나오는데 순정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화번호 등록 기반인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명칭으로 했었을 때 웬만한 뭐 다음이나 이렇게 해서는 다 나왔었는데 순정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주소를 입력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거나 찾기, 검색하기 편한 거는, 네, 지금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티맵이 1위입니다. 이거는 역시 오랫동안 제가 써왔고, 그렇게 나쁜 점은 발견을 못했었거든요. 티맵이. 뭐 다른 내비게이션도 예전에는 뭐 파인드라이브, 뭐 아이나비 많은 걸 다 써봤는데, 파인드라이브에서 넘어온 게, 네, 티맵이에요. 제가 파인드라이브를 항상 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매립을 했어요. 뭐 예전에 내비가 있는 자동차를 구매를 하더라도 무조건 저는 추가금을 주더라도 내비게이션은 변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정 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비만 바꾸는 것도 금액이 거의 한 120, 3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바꿨던 이유가, 그나마 길을 잘 찾아준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깨어졌냐면은 강남을 갔을 때요. 파인드라이브가 강남에 건물이 높고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GPS 위성 수신이 잘 왔다 갔다 합니다. 위치를 잘 못 잡아요. 뭐 잘 잡을 때도 있고 잘 못 잡을 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강남 안에 들어가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차가, 사실 뭐 차가 이유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탔던 차들이 이제 수입차 종류였는데 운행을 해봐도 다 바꿨었거든요.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이상해서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제가 볼 때에는, 네, 파인드라이브는, 네, 그렇게 들어갔었을 때는 인식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로는 순정 내비게이션을 그냥 해놓고 바꾸지는 않고 있어요. 차라리 티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순정 내비게이션이랑 그 다음에 티맵이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갈렸는데, 티맵은 직진을 하라고 나와요. 직진을 해서 문영교차로에서 대연동으로, 목골시장 쪽으로 해서 대연동으로 넘어가는 코스를 안내를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순정 내비게이션은 황명터널 쪽으로 가라고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이제 거리를 보니까 이거는 7km고 티맵은, 네, 6.3km가 남았어요.
저는 사실 이걸 더 가고 싶어요. 유턴을 해서 황령터널 지나서 가면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왠지 제 느낌상은 그게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지도에서 표시하는 남은 거리는 오히려 차이가 조금 있네요. 뭐 근데 700m면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상 도착 시간 역시 12시 30분이고 티맵은 12시 29분이에요. 드디어 네이버 지도가 네 순정이랑 동일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7.4km가 남았다고 조금 다 다르네요. 확실히 거리는 티맵이 가장 지금 짧아요. 6.2km대 이거는 6.700m 정도 차이가 나고 네 우리의 네이버 지도는 1km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티맵과 네이버 지도는 1km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차선을 한번 변경을 하겠습니다. 좌회전 차로가 되기 때문에 자, 스톱. 자, 여기서 멈추는 게 자, 50km 카메라가 450m 앞에 있다라는 표시가 나오고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의 네이버 맵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도 이제 처음으로 반응이 왔고 300m 정도 남았을 때 오시네요. 반응이. 저는 차선 변경을 해서 버스 지나서 가겠습니다. 여기 차선이 하나 더 있네요. 지나면 차선 변경을 다시 하지 않을게요. 하지 않겠습니다. 직진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은 지금 현재 다르게 안내를 하네요. 좀 다른 방향을 안내를 하는데 여기서 우회전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유턴을 해서 오라는 건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직진으로 가서 앞에 가면은 유턴을 하는 길이 있는데 이거였구나. 순정 내비게이션은 오른쪽 공사 구간으로 빠진 다음에 우회전을 해서 저기 밑에 가서 유턴을 해서 오라고 하는 방법인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갈 거면은 직진을 계속해서 이제 이마트 쪽에서 점포동 이마트 쪽에서 유턴을 하는 게 좋아요. 티맵은 계속해서 이제 4.8km가 남았고 5.5km가 남았습니다. 근데 아까 그 표시되어 있던 오른쪽으로 빠져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순정 내비게이션은. 그런데 보니까 또 처음과 동일하게 표시는 되고 있어요.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직진으로 가서 유턴을 하면 됐었는데 아까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된다라고 표시가 됐었거든요. 홈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빠졌다가 유턴을 해서 오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헷갈리게 됩니다. 그냥 처음처럼 안내하던 직진을 하다가 유턴을 하는 표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근처에 오니까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표시가 떠버리면은 운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삥. 이거는 운전자를 더욱더 헷갈리게 하는 지금 안내였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우리 티맵은 아직까지 열심히 첫 경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4.8km, 우리의 5.9km. 나오죠. 이제 유턴을 하라고. 자, 순정이랑 이제 네이버 지도가 동일한 경로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5.9km, 5.5km가 남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12시 29분 도착이라고 뜨니까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이걸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서 유턴을 하고 싶어요. 유턴을 해서 가고 싶은데 지금 현재 티맵에 대한 티맵이 제일 잘 맞추고 있으니까 티맵을 따라서 정말 내비게이션 말만 듣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유턴을 하라고 하죠. 티맵만 혼자
유턴을 하지 말고 계속 직진을 해서 가라고 합니다. 저는 T맵을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문현동 이마트 앞을 지나고 있어요. 금융센터 쪽입니다. 자, 차가 들어온다 하시니까 들어오게 해주고, 자, 또 경로가 제가 틀렸잖아요. 틀리고 나서 이 녀석들이 어떻게 또 변경이 되는지를 볼게요. 33분. 우리의 네이버 지도는 계속해서 유턴을 강요를 합니다. 저는 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자, 역시 네이버 지도는 계속해서 피턴을 유도를 합니다. 이거 참 네이버 지도 저는 사실 많이 믿었는데 왜 계속 피턴을 유도를 하는 걸까요? 이제 다시 제가 피턴을 안 하니까 이제야 다른 지도와 마찬가지로 문현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라고 안내를 하고 있네요. 자, 1차로에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좌회전을 할 때에는 여기 좌회전이 조금 초보분들에게는 힘들 수가 있어요. 이 좌회전 자체는 사실은 유도차선을 그냥 따라가다가 손만 바꿔주면 돼요. 이 좌회전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여기가 사실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자, 이 1차로로 만약에 계속 주행을 하시게 되면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갑자기 차로가 사라지고 나눠졌죠. 화살표 보세요. 좌회전이 갑자기 돼요. 그러면 1차로에 있던 사람은 한 번에 3차로를 변경해야 되고, 갑자기 여기 신호를 보고 멈춰야 됩니다. 만약에 적색불이면 멈춰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차와 합류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분들이 이런 도로를 올 때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좀 부산에서는 복잡한 도로가 좀 많습니다. 자, 2.8km 이제 동일하게 됐고, 예상 도착 시간은 28분 30분. 우리의 T맵은 2.7km 이제 비슷하게 왔네요. 이런 것도 T맵이 잘 돼 있어요. 500m 전에 이미 신호, 그 다음에 속도 단속 카메라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데, 아직까지 300m 정도 남아야 표시를 해주고, 이 표시해주는 것도 T맵이 가장 빠르고, 네이버와 그 다음에 순정 내비게이션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떼고, 중간쯤 왔을 때 저는 가속을 살짝 더 밟고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아까 황년터널 쪽으로 유턴을 안 했잖아요. 그냥 직진을 해서 왔는데, T맵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교통 정보가 잘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곳에 차가 자주 막혀요. 차가 자주 막힐 경우에는 어차피 그곳으로 가면은 도착 시간이 느려지거든요. 거리는 가깝더라도. 그러면은 자동으로 제일 빠른 최적의 경로를 안내를 해줍니다. 네, 조금 멍청한 내비게이션들은 끝까지 그곳을 고수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볼 때 이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도착 지점 왔고, 도착 지점 다 왔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한번 일부러 틀려보겠습니다. 골목길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골목길로 잘못 들어왔었을 때 내비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T맵은 여기서 바로 좌회전을 하라고 떴고, 자,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고, 자, 우리의 네이버는 T맵과 동일했었습니다. 자, 계속 직진하고 있고, 자, 봅시다. 여기 앞에 도로 가서 좌회전을 하라고 표시가 떴고, 계속 제가 지금 잘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또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을 했고, 비슷하고 우리의 네이버 지도도 여기까지는 왔네요. 근데 다시 이제 큰 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이버 지도 그리고 모든 지도들이 다시 큰 길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직진 차량이니까 저는 여기서 우회전을 해볼게요. 자,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말을 안 듣고 저는 우회전을 했거든요. 저기 가서 다시 유턴을 해오라고 표시를 하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유턴을 하라고 표시는 안 되네요. 자, 제가 우회전을 해볼게요. 자, 순정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길에 가서 우회전을 해서 오라고 하는데, 큰 길 가서 이제 유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라고 하고, 티맵 같은 경우에는 유턴을 해오라고 하고, 우리의 네이버 지도는 계속 피턴이에요. 이놈은 무슨, 정말 무조건 피턴하라고 하지, 이놈은? 네, 어이가 없어서 정말. 네, 전 네이버 지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냥 뭐 갑자기 휴대폰으로 다른 걸 뭐 해야 되는 작업이 있거나, 뭐 음악을 틀어놓고 뭐 다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안 쓸래요. 저는 네이버 지도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피턴이에요. 나 정말. 서울이라 하면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서울은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이 많고, 피턴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또 이해를 할 텐데, 이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피턴을 시키는 거는. 혼자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서 피턴을 해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에서 합류하는 구간이니까 끝차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변경한 이유가, 우회전 이제 들어가는 차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신호가 걸려 있으면은 밀려버려요. 그래서 미리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주 2차로로 주행을 할게요. 자, 이제 다시 원래 코스로 들어오니까 또 다 같아졌는데, 기본적인 경로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것 같아요. 전부 다. 전 사실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내가 쓰고 있던 티맵이 좋았구나, 역시 티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굿드라이버에서 알려드리는 내비게이션, 티맵, 네이버 지도, 현대 순정 내비게이션, 네, 이었고요. 결론은 티맵 사용하십시오.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은. 감사합니다.